자, 두 번째 썰입니다. 고민 사연이고 와인마신 토끼님이 3일 연속으로 사연을 두 개씩이나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3일 연속으로 사연 두 개씩 보내신 분들이 쉽지가 않은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어, 앞으로 제 방송 자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뭔가 도움이 된다면 좋겠네요. 와인마신 토끼님. 자, 바로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붕어 형님. 저희는 발달 장애인 커플입니다. 저는 자폐성 장애인, 여자친구는 직접 장애인입니다. 비장애아가 태어나더라도 기본적으로 아이에게 들어가는 기저귀값, 분유값, 사교육비까지 생각하면 기본 아이 한 명당 억 단위로 돈이 들어가고, 발달장애는 유전도 무시할 수 없는데 장애 아이에게 들어가는 특수교육비용, 병원비, 약값, 심리치료비까지 따지면 아이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수억 플러스 알파입니다. 저도 자폐성 장애인이라서 어릴 때부터 어린이 된 지금까지 평생 동안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어릴 때 한약부터 시작해서 제가 가진 병에 좋다는 약이란 약은 다 먹어봤고요. 제가 아는 형님도 아들이 장애가 있는데 아들에게 들어가는 한약값만 수백만 원이라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생산직으로 취업 준비 중입니다. 장애인 일자리라서 200도 못 받을 것 같지만 그래도 회사 규모가 있어서 200은 챙길 수 있지 않나 하는 희망도 듭니다. 여러가지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 딩크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자친구랑 평생 신혼 분위기로 즐기고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여행 가고 낚시 가고 그렇게 부부끼리 재밌게 즐기며 살고 싶은데 딩크의 말로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 아시면 좋을 건데 지금 딩크족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혹시 뭐 딩크족 들어봤습니까? 딩크족? 예, 딩크족. 그 히딩크 할 때 그 딩크. 예. 안 들어봤습니까? 혹시 딩크족에 대해서 모르신 분 있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딩크족 모르겠다. 알려달라. 이번 기대에 좀 알고 싶다. 이게 뭐예요? 이게 약자거든요. 딩크가 DINK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앞글자만 따가지고 딩크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딩크라고 부르는데 이게 약자입니다. DINK. 자, D가 뭐냐 하면 더블, E가 인컴, 자, 그리고 N이 노, K가 키드. 더블 인컴, 노 키드. 그러니까 더블 인컴이라는 건 부부끼리 맞벌이해서 버는 수입, 맞벌이해서 돈을 벌고, 노 키드, 아이는 가지지 않는 것. 부부끼리 이제 아이를 안 가지고 평생 동안 안 가지고 각자 버는 수입으로 여유있게 사는 것. 이게 딩크족입니다. 아직까지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딩크족은 사실 생소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딩크족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인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자든 여자든 간에 결혼을 했으면 당연히 애를 낳아야 된다. 내 자식, 내 이세가 있어야지만이 그게 진짜 결혼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사회적인 편견에 많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와인 마시는 토끼님도 아시겠지만 뭐 주변 사람들한테 나 그냥 결혼 안 하고 그냥 딩크족 살 건데 가면 딩크족 좋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보다 아니 결혼할 거면 애 키우고 살아야지 무슨 소리냐 그럴 거면 누가 결혼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부부끼리 같이 살면 뭐 잠자리도 하고 뭐 속궁합도 볼 테고 그러면 애도 태어나고 할 텐데 나중에 애 없이 어떻게 살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뭐 딩크족 본인이 살겠다고 하면 나쁜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근데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편견이 좀 심하죠. 장강님 어서오세요. 예, 편견이 많이 심합니다. 뭐 딩크로 살겠다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대신에 중간에 서로가 변하면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해. 저는 이게 딩크의 단점이 뭐냐 하면 처음에는 딩크라고 살다가 나중에 가서 뭐 주변에 애 태어나는 거 보고 나이 먹어서 생각이 뭐 애 우리도 하나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해서 바뀌는 부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예. 사회적인 시선도 안 좋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남자 여자든 간에 서로 애를 안 갖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나도 애 키우고 싶다 이렇게 바뀌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뀌는 사람들이 남자 여자들 중에. 맨 처음에 딩크라고 외쳤다가 예.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먹었던 마인드를 나이를 먹어서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딩크로 살겠다면 딩크로 산다고 해도 자 산다고 해도 직업은 계속 가져야 하며 맞버린 필수입니다. 네. 사실 딩크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딩크가 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더블 인컴 맞벌이가 기본 전제로 깔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을 보는 거는 딩크족이 아니죠. 딩크가 아니라 싱크족입니다. 싱글 인컴 노키드죠. 맞죠? 이거 나중에 딩크족과 싱크족이 생겼으면 좋겠어. 이게 분명히 생길 거야 아마. 예, 네, 딩크족은 이겁니다. 더블 양쪽이 같이 보는 거예요. 예. 네. 그런데 결혼하기 전까지는 딩크족 하자 해놓고서 결혼하고 나니까 한쪽은 돈 벌고 한쪽은 돈 안 벌고. 왜냐하면 그렇게 생활이 되거든. 왜냐? 애가 없으니까. 결혼하기 전까지는 각자 돈 벌고 뭐 생활비 각자 반반씩 부담하자 이렇게 얘기해놓고 결혼하고 나서 룰라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딩크족인 줄 알았는데 싱크족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더블 인컷 노키드였는데 싱글 인컷 노키드가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이게. 예. 아, 말 그대로 딩크가 되려면 예, 맞벌이 해야 됩니다. 맞벌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소득이 적든 많든 간에 돈을 계속 벌어야 돼. 예. 왜냐하면 애가 없으니까 여러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결혼하신 분들이 돈을 많이 벌라는 이유가 대부분 자녀 때문에 자녀의 교육이나 그 교육비 때문에 돈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아파트 그리고 딩크로 살면 사실 아파트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예. 딩크로 살겠다고 하면 주 공간이 그렇게 넓을 필요가 없어. 아파트를 굳이 막 애써가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 아파트 살려고 하는 이유도 자녀 때문에 사실 이게 억지로 아파트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예. 왜냐하면 요즘 아파트가 다 학군 조성돼 있고 학원가나 어떤 그런 상가가 더 조성돼 있다 보니까 애들 키우기 좋단 말이에요. 요즘 아파트 보면 유치원 있고 어린이집 있고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잖아요. 그러면 딩크족을 사면 그런 공간이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런 공간이 아예 필요가 없어. 굳이 아파트에 목매고 살 필요가 없는 거야. 제가 봤을 때 한 방 두 칸 거실 하나 있는 빌라 정도만 있으면 충분할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근데 대신에 일은 계속 해야 됩니다. 일을. 그러니까 전 토끼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토끼님도 일을 해야 되고 토끼님 여자친구도 일을 해야 됩니다. 수익이 많든 적든 간에. 예. 그리고 돈을 버는 족족 돈을 벌었을 때 반드시 일정 부분은 저축을 해야 됩니다. 너무 흥청망청 쓰면 안 됩니다. 네.
월급이 적어도 돈 관리는 해야 돼요. 좀 우려가 되는 게 난 그런 거였어. 이제 두 분이 장인이다 보니까 동계상인 아니면 좀 미래 계획을 하는데 좀 서투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누가 돈 관리 잘하는 쪽이 있으면 좀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예, 돈 관리 잘하는 쪽이 이걸 좀 해야 됩니다. 예. 저 딩크족도 관리해야 됩니다. 딩크족도. 노후를 편하게 보내려면. 아무래도 이제 자녀가 있는 쪽보다는 노후 대비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할 겁니다. 애한테 들어간 듯이 안 되고 주거에 대한 압박을 안 받으니까 이게 딩크족이 좋은 게 두 가지야. 자녀 교육비가 되지 않는 거 그리고 주거에 대한 압박을 받지 않는 거. 무조건 주상복합 아파트로 억지로 갈 필요가 없다는 거. 예. 보통 딩크족 보면 저도 이 다큐멘터리가 몇 개 봤는데 보통 부부끼리 같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부부끼리 같이 일을 하고 뭐 예전에 우리 딩크족 보니까 약간 농사도 같이 짓는 부부도 있더라고. 예. 하루 종일 부부랑 같이 있더라고요. 거의 진짜 똥 쌀 때 빼고 같이 있더라고. 예. 아니, 직업을 똑같이 가져가지고 똑같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 많이 봤거든요. 하... 그러니까 딩크족에 대한 인식이 앞으로 바뀔 거니까 서서히 바뀌어 나갈 테니까 그거는 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독인 거 알고 계시죠? 굉장한 가독일 거야. 사실 딩크족은 남자보다 여자분이 더 원할 겁니다. 여자분이 출산에 대한 압박이 있으니까 사실 여자분이 훨씬 더 원하지. 왜냐하면 여자분들이 원할 수밖에 없는 게 여자분들은 보통 뭐 공무원 아니면 공무원 공기업 아니면 사실 육아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거든요. 보통 그 대기업이나 좀 큰 직장이 아니면 여자분들이 출산했다 하면 거의 나가는 거예요. 암묵적으로 나가려고 아빠가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애 출산하고 다시 복직을 한다거나 재취업하려고 하면 거의 막힌단 말이죠. 네. 특히 나이가 찬 사람들 여자분들은 이 압박을 굉장히 상당히 많이 받을 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훨씬 더 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자분들 중에서 상당히 애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자분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모성애가 있다. 그건 옛날하고 다릅니다. 그거는. 우리 어머니 때랑 지금 여자분하고 많이 달라요. 인식이. 생각하는 게. 예. 애가 칭얼대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진짜로.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웃기죠? 아니, 기본적으로 모성애가 있고 출산을 해야 되는 사람이 여잔데 이 옛날 이것도 이제 인식이 많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나쁘다기보다는. 예. 근데 지금은 아직 편견에 많이 시달릴 겁니다. 지금은 딩크족을 하게 되면. 예. 보니까 우리 와인마신 토끼님도 충분히 생각을 해봤네요. 여자친구 서로 좋아하고 같이 살고 싶고 했는데 그러면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됐을 때 보편적으로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결혼했을 때 기본적으로 출산을 하는데 출산하게 되었을 때 어떤 부작용들 특히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 어 아무래도 장애를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가장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 가장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사실 내가 장애를 가져서 사회생활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장애의 어떤 유전성이 후손에게까지 미치지 않을까 그게 진짜 무서운 거잖아. 나도 지금 이 현실 사회에서 정상인들과 부딪히면서 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어 여자친구도 정상인이 아니고 애가 태어났을 때 설령 비장애를 가지고 정상인처럼 태어났다 하더라도 장애인 부모 밑에 자라면 거기에 대한 편견과 또 차별 같은 거. 그러니까 분명히 토끼인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사실 요즘 애들 정말 따자식입니다. 정말 심하게 나쁜 거 잘 배웁니다. 저희 때 따는 따도 아닙니다. 요즘 애들은. 네. 요즘 애들은 아파트 평수로 따시키고 아버지 직업으로 따시키고
자동차로 따시키고 평수로 따시키고 뭐 따시킬 수 있는 건 다 따시켜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애를 낳지 않는 게 또 좋을 수도 있는 거야. 설령 정상의 어떤 애가 태어났다 하더라도 요즘 애들을 봤을 때 요즘 애들하고 부대끼면서 어떤 부모님의 편견을 가지고 극복을 하고 태어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 제가 봐도 요즘 애들 좀 많이 야갔습니다. 요즘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뭐 촉법소년 때문에 사람들 많이 분노하죠. 대놓고 하잖아요, 대놓고. 자기는 처벌 안 받을 거라는 거 알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자녀가 태어났을 때 내가 우리 집이 형편없고 부모님 직업이 좀 안 좋고 부모님 뭐 어떤 뭐 안 계시거나 뭐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자녀한테 고스란히 그 동년배들한테 상처가 된다. 공격 대상이 된단 말이죠. 예, 공격 대상이. 예를 들어서 애가 태어나면 어린이집가 애 태어나면 뭐 하계애나 있을까? 하계애나 아니면 뭐 운동회 같은 거 있을까? 그럼 누가 오겠습니까? 부모님 참관해야 되죠. 어, 부모님 참관해야 되는데 뭐 부모님이 보통 여느 부모님과 다르면 애들이 그걸 캐치한단 말이에요. 부모님도 캐치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부모님이 야 쟤랑 놀지 마. 부모님들 막 오히려 막 애들을 막 싸고 돈단 말이에요. 요즘 부모님들이. 요즘 부모님들 웃긴 게 보면 요즘 사실 요즘 애 키우는 부모님들 좀 문제가 많아요. 본인들도 아실 거야. 뭐냐면 나쁜 거라고 차별을 굉장히 그 나쁜 거라고 야 다 다른 애들이랑 다 똑같은 거지 왜 이런 것까지 차별하냐 너 그럼 못 써 얘한테 사과해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님이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예 오히려 야 쟤랑 놀지 마 쟤랑 놀지 마 쟤랑 사귀지 마 이렇게 대놓고 얘기해 그러니까 차별을 너무 당연하게 배우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거 나쁜 거잖아 여러분 저희 때는 만약에 저희가 애 때 얘기하잖아요 많이 놀리잖아 그러면 엄청 맞았어요 몽둥이로 집에 와서 엄청 많이 왔어 예 놀렸다고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몽둥이를 졸라 때려가지고 얼굴에 눈티방지 돼가지고 지금은 뭐 인권 교육 뭐 인권 같은 거 없었던 그 시절이니까 나는 와가지고 당장 사과해라 죄송합니다. 당장 사과해. 다음부터 얘가 혹시 누구 놀린 거 있으면 네가 앞장서가지고 쟤 커버해줘야 된다. 어? 그래가지고 친구 되는 케이스도 많았단 말이에요. 예. 그런 거 없이. 요즘엔 그런 거 없잖아요, 요즘에는. 요즘엔 그런 게 아예 없어요, 그냥. 아예 벽을 쳐버려, 그냥. 예. 요즘에는. 저희는 그냥 좀 거리낌 없이 많이 지냈단 말이에요. 예. 참고로 토끼님,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 모교도 못 산 애들이 많이 다녔단 말이에요. 못 산 애들이 많이 다녀가지고 장애인들이 있었어. 예. 그냥 잘 지냈어요. 별탈 없이 잘 지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 지금은. 지금 오히려 부모님들 우리 차별을 너무 쉽게 가르치고, 그게 나쁜 건데 나쁜 걸 인식을 못 해. 예. 그래서 뭐 토끼님이 생각해 봤을 때 차라리 애를 안 낳고 우리끼리 사는 게 나을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하신 것 같잖아. 그거 나쁜 게 아니에요. 예. 옛날하고 많이 다릅니다. 옛날하고. 요즘에 참 문제야. 그런 거 보면. 조금만 달라도 차별해버리고 왕따 시게 해버리다 보니까. 아, 그런 애들이 과연 성인 되면 뭘 배우고 자라겠냐고. 참. 문제입니다. 아파트 브랜드 가지고 차별하고 참. 아유. 쟤들이 뭐라 한다고. 근데 그러니까 나는 우려가 되는 그런 거야. 요즘 애들이 차별을 쉽게 배우는데 막상 자기들이 성인 되면 더한 차별을 배울 거 아니에요. 지금 차별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사실. 그 친구들이 20살, 21살 됐을 때 그때는 취업하기 더 힘들 거잖아. 먹고 살기도 힘들고 세금은 더 많이 내야 되고. 당장 미래를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내가 봤을 때 우리가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훨씬 더 매운맛을 보게 될 건데. 아닙니다. 자, 토끼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정말 잘해줄 사람만 잘해주면 돼. 다 잘해줄 필요가 없어. 예. 다 잘해주잖아요. 그럼 그거 이용을 해. 이건 있잖아요.
뭐 장인이라고 그런 게 아니라 일반 사람한테도 마찬가지야. 정말 이 사람한테 잘해주고 이 사람은 정말 내한테 도움을 주고 뭐 뭐 뒤돌아서 내한테 뭐 뒷담화를 한다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잘해줘야 되지. 아무한테나 잘해주면 안 돼. 괜히 잘해주면 그거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방송에서도 내가 잘해주고 받아주고 하니까 그 이용하는 사람도 있었잖아. 권리로. 봐가면서 잘해야 돼. 봐가면서. 좀 안 좋은 얘기지만 사람을 가려가면서 잘해줘야 됩니다. 마구마구 퍼주면 안 됩니다.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야. 가족끼리도 다 가족이라고 다 무조건 안고 도와주고 하면 안 돼. 정말 뭐 살면서 내한테 도움 주고 힘내주고 그런 가족한테 잘해줘야지. 가족도 똑같은 가족이 아니에요. 네. 아무튼 뭐 토끼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님이 딩크를 마음먹고 오래 사실 거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거 계속 돈을 벌어야 됩니다. 혼자 버는 것보다는 같이 버셔야 됩니다. 딩크의 제조 조건은 더블 인컴, 맞벌이입니다. 맞벌이. 네. 돈을 버셔야 되고 평생 직업 가지셔야 되고 그리고 저축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애가 없기 때문에 애한테 들어간 돈이 없기 때문에 이제 뭐 우리한테 투자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문제가 없다기보다는 그래도 일을 해야 됩니다. 일할 수 있을 만큼 일을 해야 돼. 내가 모아놓은 돈이 없으면 일을 계속 해야 됩니다. 일을 계속 해야 돼. 노동을 피하시면 안 돼요. 뭐 집에 엄청나게 돈이 많거나 무슨 뭐 건물이 있다거나 뭐 사업체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면 월급으로 받아서 일할 거라면 띵크족도 평생 일해야 됩니다. 일하면 돈을 모아야 돼. 노후 대책은 딴 게 없습니다. 그냥 보험 넣어놓고 연금 넣고 보험 넣고 그냥 뭐 적금 넣고 그게 다죠. 뭐 서민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 정도만 하셔야 될 것 같아. 마이너스만 안 되면 돼. 마이너스만. 지금 마이너스 인생 사실 분도 많다. 부부끼리도 마이너스 인생 사실 분도 많아요. 하우스포 억지로 해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학원비 내주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일단 뭐 결혼하겠다고 하시면 돈을 모아야 됩니다. 예. 지금부터라도 이제 직장 가지셔가지고 돈을 모으셔야 돼. 그리고 내가 우려가 되는 게 뭐냐, 와인 마신 토끼님이 뭔가 식비의 지출을 좀 안 아끼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제도 그 스테이크 음식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스테이크가 비싸거든요. 사실 우리가 잘 안 먹는 이유가. 예. 자주 먹는 음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돈가스는 모르겠지만 스테이크는 비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식비 같은 거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토끼님 같은 경우에. 가계부 적으셔야 돼. 토끼님 혹시 가계부 적습니까? 가계부 같은 거? 돈 얼마 썼는지, 얼마 들어왔고 얼마 썼는지 적습니까? 이미 딩크를 하겠다고 하잖아. 그러면 뭐 내가 부부가 되었을 때 한 달 식비가 얼마나 나가는지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정확히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딩크를 하더라도 항상 중요한 게 자취든 딩크든 간에 딩크도 뭐 부부끼리 같이 자취하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가 한 달적으로 먹고 식비로 나가는 지출이 얼마나 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가정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인이 가장 지출이 심한 게 공과금도 있겠지만 사실 식비예요. 식비. 식비에서 얼마나 아낄 수 있느냐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 공과금은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사실 이건 쓰는 거는 아끼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식비는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확 납니다. 예를 들어서 삼시세끼를 배달 음식만 먹는 사람하고 삼시세끼를 어떻게 제조 사와가지고 집에서 손질해가지고 먹는 사람하고 식비 차이 꽤 많이 납니다. 네. 그래서 한 달 생활비 있잖아요. 얼마 정도 나가는지를 아셔야 돼. 그냥 200만 벌어가 살 수 있다 이게 아닙니다. 네. 토끼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맞벌이 하셔야 되고 그 정도가 월 나가는 생활비가 얼마나 되는지를 어 공과금 같은 거 영수증이 있죠. 그런 거 보면서 내가 달에 얼마 쓰는지도 아셔야 되고 그런 걸 좀 지출을 좀 분석을 하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야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냥 살면 되겠죠. 열심히 살면 되겠지가 아니에요.
예. 이런 건 할 수 있잖아요, 토끼님. 내가 얼마 나가는지, 뭐에다 돈을 쓰는지는 그 적으면 되잖아. 가계부 수첩 있잖아요. 그 2,000원 좀 사거든요. 사가지고 적으면 돼. 적는 게 싫으면 어플을 까신다거나 아니면 컴퓨터로 적는다거나 적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예. 그러니까 님이 맞벌이 이제 가정생활하고 딩크족 되면 그 예. 돈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이제 돈 벌어서 어떻게 돈 모을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사연 감사하고 예. 우리 와인 마신 토끼니 응원하겠습니다. 예.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